올해 4월에 CJ 로기가 공개된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 이를 적용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카이가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 램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소식통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통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이라며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국에선 이 국내 개발 도료가 정 레이더에 팀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소식통은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탐률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KF-21 외에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급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수한 형상 설계에 국내에서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도포하고 향후에는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개발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도 공개되었지만 카이가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 램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었고 이어진 평가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카이는 스텔스 도료 개발을 국내의 도르표 페인트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르표 페인트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KF-21에 도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르표 페인트가 개발한 도료는 페인트처럼 도포도 가능하고 코팅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어서 기체 표피의 도금처럼 코팅을 적용한다면 스텔스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의 F-117 전략 폭격기도 숙력된 인력이 스텔스 페인트로 층을 쌓아가면서 도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포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어렵고 특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17 전략 폭격기의 조기 퇴역 원인이 이런 엄청난 스텔스 유지 관리 비용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이런 코팅 형식의 적용 방법은 KF-21의 유지 비용을 대폭 절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 공군의 1-3-5와 F-22도 유지비와 가동률을 잡아먹는 상당 부분이 스텔스 도료 도포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 스텔스 비행기들의 운용 비용이 높은 것은 스텔스 유지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코팅 적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것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KF-21의 완전한 스텔스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스텔스 개발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1990년 걸프전을 통해 F-117 스텔스 폭격기가 큰 활약을 펼치자 1996년 1월에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공군 및 해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앙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3체계 개발본부이며 1997년 7월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와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형상 구조 설계와 스텔스 도료 기술이 잘 접목돼야 스텔스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한 개발은 1997년부터 죽인 레이더 흡수 재료 램 본격화되었습니다. 즉,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와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이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소실과 자성 손실,
분극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의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레이더 흡수 재료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로 축적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램은 세계 대역 S밴드와 C밴드, X밴드 대역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에 공군의 협조받아 F-4 팬텀 전투기의 한국형 도료를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요즘에 가장 핫한 스텔스 기술은 메타 물질입니다. 국내에서도 2019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연구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군사용 메타 물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의 기체 표면의 조종석 유리창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텔스 물질입니다. 여기서 메타 물질이란 현존하는 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입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에 인쇄용 프린터를 활용해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하는 다각형 도면 형태를 갖는 램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F-21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램 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 비와 수분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환경시험은 실행되진 않아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방위사업청의 자금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의 연구원들은 스텔스 메타코팅에 대한 X 및 Q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4dB 수치, 즉 레이더 감소한 발과 발감 확보했다고 만분의 합니다. 1까지 이론적으로 KF-210i 가진 우수한 RAS 형상 설계에다 스텔스 메타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또한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을 보면 조종석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얇은 금으로 조종석 유리를 코팅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용된 것은 도체 중에 전기 전도율 즉 전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레이더판은 전도성이 높은 도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열로 바뀌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조종석 유리가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우수한 ITO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도성이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현재 KF-21을 위한 투명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테라 조종석 효과도 유리에 상당해서 대한 F-16의 금 전도성 경우에는 코팅을 CD형 적용해 이후부터 1에서 3제곱미터까지 제한적인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2019년에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 공개한 스텔스 메타코팅 기술이 이번 KF-21의 도료 기술에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도료에 대한 기술은 오전 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성능 시험을 거쳐 KF-21 시제기에 도포된 후 앞으로 KF-21에서 열이나 진동 및 공기 저항에 잘 견디는지에 대해 최종 성능 시험에 들어갈 것입니다. KF-21의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